남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많습니다. 그 보물 중에서도 세 가지 구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구별, 첫째가 구별이 이순신. 플리츠라는 민족학자가 있습니다. 민속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봤을 때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로 유족과 유물이다. 특히 유족 유물은 민족의 존재를 입증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조선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딱 꼽으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분을 듭니다. 이순신, 한 분은 세종도.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단히 초딩스러운 질문을 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에게. 왜 이순신이 그렇게 위대하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기차에서 왜 그래 하고 물으면은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왜요? 강선생님 그분이 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까? 백성을 조국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랑으로 기차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사랑이라는 정신이 대단히 위대한 거고 대단히 중요한 거고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훌륭한 사람은 쫙 빨아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냐? 사랑을 하려면 어찌 해야 되냐? 우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선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국가를, 인류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의 중심으로 부모로 확산되겠죠.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랄 같아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뭐가 줘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여러분들이 고향, 여러분들이 주. 그래서 술을 내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활동 시작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향토를 알아야 됩니다. 그 향토는 대단히 중요한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불멸이 있더라. 그 불멸이 이순신, 불멸이 밑반찬, 불멸이 삼바정신 정도가 있더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거꾸로 좀 돌리겠습니다.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건데 그 드라마에 보면 선조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순신에게 보혜 장군 우리 다시 보게 나가세요 하는 소리를 한번 하죠. 혹시 스치 보셨나요? 그런 장면을 불멸의 이순신의 옥중에 갇혀있는 이순신에게 선조가 와서 장군 다시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이런 말 하는 스치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혹시 이순신 장군의 자살설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자살설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 남해의 이순신 이 리더십 공간이 이 순국 공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냥 공원의 개념을 넘어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를 순국의 공원이 아니라 순국의 성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하고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조가 죽고 강해가 정권을 잡습니다. 강해군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강해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이이첨이라는 국정을 농단하는 충신, 강해에는 충신이었고 조국에는 조선에는 간신이 있습니다. 이이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이첨의 국정농단을 참지 못한 왕실이 종신들이 이이첨을 탄핵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의 소를 올려요. 탄핵의 소를 올렸더니 이 탄핵의 소를 본 강해가 이이첨을 불하지 않고 탄핵의 소를 올린 사람들을 기약을 합니다. 그 중에
금산군 이성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남해에 와서 6년 동안 적소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요. 이분이 남해에 와서 적소생을 하시다가 충주사에 가보니까 정말 쓰러져가는 한간 초옥에 아주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금산군 이성윤이라는 분이 충렬사 헌시라는 시를 하나 합니다. 장군의 충성과 용기 나라에서 어떤 민이 빛나는 황수를 받고 통제사에 죽음을라. 패선을 소합해서 적선을 대파하고 공안정에서 쫓다 흉탄을 맞으셨네. 공이 크도 상받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서 이 항공대에 던져 충성보이려 했던가. 망고 영원 어디에 계신가. 한 칸 사동에 바람만 차갔구나. 눈치채셨나요? 눈치채셨어요? 공이 크도 상받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서 이 항공대에 던져 충성보이려 했던가. 이게 자살스의 근거예요. 근데 과연 그럼 당시 이순신 장군이 자살을 했는지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부터 422년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짱짱짱 차가라. 1592년 12월 18일 밤 자정 장군은 날선 노량의 파도 위에서 대장선에서 정수에 몸을 싣고 백단에 피 올리고 죽은 기도를 드립니다. 신이시여 내가 죽겠나이다. 적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밤새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이순신 장군께서는 적들을 몰아서 어디로? 몰아넣어요. 관음포문으로 몰아넣습니다. 관음포는 베이죠. 많이 해요. 이슬이와 새내기 끝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고기를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도안에 들 지혜예요. 자, 밤새 치열한 전투가 되고 날이 밝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느낀 거예요. 우리가 동안에 든 지가 되었구나. 도망갈 길이 없구나. 어떻게 해요? 동안에 든 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죠. 몸부림을 치면서 한 놈씩 도망을 쳐서 외놈들이 배들이 빠져나갑니다. 요걸 이순신 장군이 대장선에서 볼 거 아니에요. 보고 저놈들 다 잡아 죽어야 돼요. 왜?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미 우리 조선의 수군들은 피곤에 빠지고 너무 밤새 전투했어요. 장군 생각합니다. 저놈들이 지난 7년 동안 우리 조선 땅에서 했던 참혹한 일들, 갓난에 이른 가라기를 찢어 죽이고 임산부들이 젖가슴을 도려내서 구워먹던 저놈들 한 놈도 가면 다시 기도로 온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다 선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수군들이 다 지칩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 어떻습니까? 저들을 다 잡기 위해서는 죽음보다도 강한 적기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수군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수군이 죽음보다 강한 적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수군들이 저놈들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죽음보다도 강한 적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 장군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나를 어버이처럼 생각하는 우리 수군들이 내가 위험 앞에 노출되면 참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장군이 북채를 들고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수군들 때요. 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움하죠. 그러다가 흉탄을 맞고 돌아오십니다. 자, 이 싸움이, 이 죽음이 자살일까요? 이게 자살입니까? 이건 장군의 마지막 작전, 장군의 마지막 전술이에요. 자, 이 지점이 장군이 영웅에서 성웅으로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영웅 이순신에서 성웅 이순신의 성지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해하세요? 되세요? 그래서 사견이 좀 들어갔으면 전제로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난 장군의 죽음을 이게 자살이 아니라 장군의 마지막 작전, 장군의 마지막 전술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 더 아름다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남해를 찾아와서 특히 여기 오면은 제가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려요. 멀리 남해 오셔서 이순신 성진함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 선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큼 중요한 선물은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살아가면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 많은 다툼에서 반드시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지난 38년 동안 모시고 사는 분이 계세요. 한방을 쓰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1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전국 스토리텔링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은 조리는 전국에서 0.1%에 들어가요. 그런 내가 모시고 사는 그분하고 38년 동안 무수히 다툼을 했는데도 한 번도 이겨볼 적이 없고 불행한 것은 앞으로도 이길 희망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교보문고에 가서 그 관련된 책을 전부 줬습니다. 딱 한 권이 걸려요.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성. 이게 그분께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 장군의 23전 23성의 전주를 다 체질화해서 체화해서 들어온 거예요. 나이가 없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얼마만큼 싸움을 잘하는지 아시죠? 23전 23성. 이게 신도 못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싸움에서 다 이순신 장군처럼 다 이길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기겠어요? 필사적생. 기가 막힌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성. 그죠? 다양한 얘기들이 이런들이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 콜럼버스 이탈리아니에요. 지는 싸움을 안 하면 돼요. 그죠? 모든 전황을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어 놓고 싸우면 됩니다. 그죠? 둘이 붙을 거예요. 반드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기려면 이분이 골골골 하다가 기다리든지 아니면 내가 뭘 많이 엄청 힘을 키우든지 그러면 되겠죠. 자, 장군께서 얼마만큼 싸움을 피하려 그러면요, 임진왜란 전시에 왕명을 거역하면 어찌 돼요? 전장에서 왕명 거역은 창수예요. 그죠? 근데 임진왜란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광화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정육제란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 바다를 잡아야 저 조선을 땅을 먹을 수 있는데 남의 바다를 잡을 수가 없다. 왜? 이순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순신을 바다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강계를 꾸밉니다. 요시라라는 간첩을 보내가지고 이게 허위 소문을 퍼뜨려요. 맨날 몇 시에 가토 기요마사가 가토가 부산에 있는 어느 섬으로 배를 가지고 정박을 할 테니까 가서 치면은 가토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 정보를 선조에 걸린 거예요. 선조가 딱 알았어요. 확 문 거야. 물고, 야! 우리가 이제 이 진영을 끝낼 수 있다 하고 하루 통쾌하면서 삼도수군 통제사 숨쉬는 데 그라! 가토가 맨날 몇 시에 여기 와 있으면 가서 치라! 안 가요! 이순신 장군이 안 갑니다. 감을 잡은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은, 저기 가서 내가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조선 수군이 계멸한다. 조선 수군이 계멸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한다. 그래서 안 된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안 갑니다. 안 가서 어떻게 돼요? 안 가서 백의종군을 하죠. 그죠? 백의종군을 하고 그다음 누가 갑니까? 원균이 갑니다. 원균도 바보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전황 정세가 아니에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건율이 끄다가 곤장을 칩니다. 그래서 에라이 시하고 갔다가 개망신을 나가서 조선 수군이 개멸입니다. 그리고 배슬이 배 12척을 가지고 도망가요. 그 12척이. 그죠? 근데 장군이 얼마만큼 싸움을 피하느냐. 모든 전황을 이기도록 만들어 놓고 싸운다. 그거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선물이에요. 이 정도 선물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제가 SNS 알림이 여러분들 오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사실은 어젯밤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강화군의 이순신이라고 그래요. 장군님께서 웬일이세요? 했더니, 야, 나 어깨 아파 죽겠다. 파스 빨리 보내라 그래요. 제가 그분 좀 알아요. 여러분 기억이 혹시 아실 분들은 동강은 흘러야 한다. 환경운동가들이 싸움한 거 기억하세요? 동강 때문에? 잘 모르시죠? 오랜 시대에 우리끼리는 아는 그죠? 동강은 흘러야 하는데, 그날 제가
사다리 차를 타고 이순신 장군 어깨에 올라가서 목에다가 현수막을 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운동가예요 원래. 그런데 가끔 비가 오면 어깨가 결리대요. 엄살을 싱으세요 이분이. 그래서 전화가 와서 야 니 큰일 났다 그래요. 왜요? 야 남해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SNS 알림들이 오는데 내 이야기 잘해주래. 이야기 잘해라. 알겠습니다. 우리 밤에 오빠 그분은 형님 다시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끔씩 통화를 해요. 가끔씩 기한번 오면 전화를 해서 야 오늘 조심해라. 높은 사람들 가면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하필이면 왜 임진왜란이 마지막 전투가 이길 수 있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남해가 선소배선이 있었습니다. 선소배선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요 지형기 일건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순국 공원에서 순국 성지화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무조건 여기 와서 이순신 교육을 받고 가요. 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계 3대 해군 제도국가라고 그러면 우리 조선의 이순신,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아시죠? 그 다음에 어디요? 일본의 도고 헤이아츠를 꼽습니다. 이순신은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고,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도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를 함락시킨 정말로 탁월한 군인이에요. 이분은 왼쪽 눈을 잃고 왼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 죽으면서 그래요. 신이시여, 내가 전장에서 죽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그 결기가. 근데 도고 헤이아츠로는 러일 전쟁 때 발틱 함대를 개명시킨 일본 최고 위군입니다. 이 도고 헤이아츠가 한번 일본 해군사관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교수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하하 따라오면서 하는 소리가 장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조선의 이순신과 영국의 넬슨과도 맞먹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분이다 했더니 도고가 한 소리입니다. 나를 영국의 넬슨하고 비교하면 좋다고 그러고 하면 부도로 말하면 조선의 이순신 그분하고는 비교하지 마. 그분이 군신이라면 나는 이게 하상을 해볼까. 왜냐면 소리예요. 1920년대 일본 해군 전략연구소가 있습니다. 해군 전략연구소의 소장 가와다 고고라는 일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소리예요. 도고가 일본 최고의 영무인 하나, 조선의 이순신을 일으키면 그분이 발가락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가락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만약에 조선이 일본이 도고에게 지원한 것처럼 군량과 군비를 그리고 모든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마음만 먹었다면 일본은 하루아침에 멸망했을 것이다. 대단히 실례의 말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추앙해서 신치를 떠받들긴 하지만 그분의 전략과 전술과 인생관에 대해서는 우리 일본 사람들도 훨씬 모릅니다. 일본은 양속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그분이 정말로 진심된 얘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좀 마음으로 좀 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말씀 중에 장부생 개의야 조기, 장부생 세용치 교사 불용치 개의야 조기라고 합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국가에 부름이 있으면 나가서 최선을 다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거친 논밭을 일구는 것도 족하다. 선비의 자세죠. 그분이 했던 말, 그 절절한 이야기, 상식, 미신불사 상식. 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신에게 아직 12축이 들어가는 얘기를. 요 두 문기를 나누고 비교를 해보면 떨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한군 그 무장의 몸에서, 무장의 그 정신사의 삶 속에서 야, 이런 말씀과 이런 계기가 나오는지 정말로 그분들이 정신을 돌아보고 놀랬거든요. 다음에 하필이면 왜 우리 남해에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냐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원흉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조선에 진출했던 모든 일본 군사들은 다시 퇴각하라라고 명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남해에서도 종이지라는
면허 장수가 1000명쯤 되고 그다음에 선소 배송이 있었고 사천에 심화전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심화전이라는 놈이 한 1000명이 되었고 순천에도 권희시 육기나가가 있었어요. 권희시 육기나가하고 갑도 규범화사는 조선이 침략한 행동대행을 가장 탁월한 겁니다. 그 권희시 육기나가가 이제 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출발하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 이 바다 해안을 딱 순천 외교수인 앞에 딱 뭔가 있냐면 이순신 장군하고 진린 장군 등이 딱 길을 주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진린 장군에게 권희시가 뇌물을 줍니다. 그 당시 뇌물은 돼지 맹마리, 수거, 그 다음에 창칼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주니까 진린이 이순신이 간 소리가 정말 이제 갔는데 이제 우리도 그냥 편하게 좀 잡시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줍시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버릇 화를 내죠. 야, 순망치한다. 조선 없으면 너 중국 망한다. 요거 나면 지금도 봐봐. 독한 놈들 끔찍하다. 너가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 잡으러 자르면은 버릇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설득을 해서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척구선 하나를 보내주죠. 또 전술이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 고니시 육기나가는 차기 일본 정국을 끌어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놈을 반드시 구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 이제 남쪽에 포진을 해 있던 모든 면허들이 전 모든 배를 다 들고 오옵니다. 다 들고 와가지고 고니시 육기나가를 출발하는데 만약에 그 전투에서 면허들이 있고 이순신 우리 조명민한 군이 있고 고니시 육기나가가 있었는데 만약에 육기나가가 요렇게 도망 안 가고 붙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붙었으면 우리가 아마 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비급하게 갚이는 바람에 변수잖아요. 일본이 임진왜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딱 4가지를 몰랐습니다. 딱 4가지 모르는 바람이 있었어요. 첫째, 우리나라 이 조선의 겨울이 그렇게 추울 줄 몰랐다. 그렇게 추울 줄 몰랐다. 두 번째, 우리나라 조선이 그렇게 가난할 줄 몰랐다. 이 동네를 치면 성을 틀면은 그 성 안에 먹을 게 좀 있을 줄 알았다. 없어요. 그 다음에 선조가 그렇게 비급할 줄 몰랐다. 선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판문점이 있죠. 판문점을 그러니까 판문점 그게 옛날에 무슨 말이 그러면은 선조가 임진강을 넘을 때 다리가 없더라고요. 다리가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 문 널판대기를 끊어서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저놈을 위해서 이 길을 하는데 지는 어떻게 도망가보잖아요. 도망가서 배고팠을까요? 아닙니다. 영감 굴비가 매일 올라왔어요. 영감 굴비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또 세웠다. 그래서 하필이면 왜 그런 상황에서 이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말씀드렸잖아요. 선소 외성이 바로 여기 있었는데 바로 문인데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기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내용들을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벌어졌는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정읍 군수에서 삼도수군 통제사까지 끌어올 7단계, 8단계를 쫙 끌어올리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봐도 그렇죠. 서해 유성룡이 하죠. 서해 유성룡이 동네가 어디예요? 안동입니까? 안동 서해 유성룡의 동네에 유성룡의 숙부가 한 분 계셨대요.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동네에서 그분을 지숙이라고 했답니다. 지숙은 나같이 좀 바보 같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늘 흔들흔들하고 술 많이 못하시고 한 번은 유성룡이 와서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전에 와서 조카야 내가 오빠도 한판 두자 하는 거예요. 당시 유성룡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수였습니다. 중국 사신하고 선조가 바둑을 두면요 임금이 쓰는 큰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둑구멍을 딱 뚫어갖고 햇빛으로 쫙 이거 운수를 해요. 그 정도의 국수였어요. 근데 바보 삼촌이 와서 내가 바둑을 한판 두자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기잖아요. 그래서 예 하면서 이제 그런 집안의 어른이 청하는 거니까 이제 모셔서 이제 바둑을 둡니다. 바둑 두는데 세수 내수 넘어가니까 캄캄하더래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크게 절을 드립니다. 숙부님, 이 부족한 조카에게
무슨 그렇게 큰 교훈을 남길 일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이 세상 이렇게 허그롭게 사셨으니까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수이라는 분이 하는 소리가 좋아야 그러면 다음에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고 내가 지금 천기를 보니까 수일 내에 이상한 놈이 와서 자네에게 잠자리를 청할 것이야. 그럼 자네는 이게는 잠자리가 없도록 나에게 올려 보내 하고 가버렸어요. 가야 며칠 있다 보니까 성복을 한 중복장 한 놈 이상한 놈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내가 잘 데가 없으니 방 하나 주시고 보니까 감을 잡고 어디로 보내요? 그 지수기에 보내요. 이놈이 누구예요? 일본 간자였습니다. 간직이었어요. 그래서 이놈은 이제 늘 하는 것처럼 어이구 어서 오시오 해고 이라사 마사 해고 술을 패배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먹고 골아서 뻗어 있는 상황에 자는 동안에 배낭을 열어보니까 배낭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남의 해진도가 지도가 차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가로포니까 반드시 막혀 있겠죠. 그죠? 막혀 있는데 거기다가 땅이 대는 곳에다가 파란 물감을 칠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길이 생기죠. 그래서 이를 뭐라고 그래요? 가천곡이라고 그래요. 가을가짜 풀을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이놈들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빠져나갈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길을 따라오다 보니까 탁 가져가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진짜 벌어지고 마지막 전투를 마감할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천곡. 이런 의미는 가천곡이라고 그러죠. 가천곡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말씀 드리지만은 이 이야기 말미는 예순신 장군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건 영웅의 삶에서 성웅의 삶으로 성웅으로 성화되는 지점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적유물이라는 것은 민족을 유지하고 형성하고 강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그 민족의 역사를 민족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장소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들기 있는데 여기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퍼포먼스 하나만 하고 제 얘기를 마칠게요. 그래도 되죠? 자, 편하게 앉으셔서 왼쪽 손은 허리에 쳐놓고 오른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옛날 고을 내시는 방식입니다. 안타깝지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신에게는 영어로 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을 해주신 조세현 리스너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